미소담 한의원에서 담적병, 위축성 위염, 장항상피 화생,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를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 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설명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치료 중 술, 커피, 밀가루 음식은 금지입니다. 이들은 다시 담적을 쌓이게 만들거나 위장,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상태가 너무 심한 분들은 술, 커피, 밀가루 음식 중 하나만 먹어도 바로 체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벼운 분들은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2개 이상을 먹으면 악화되는 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담적을 치료하고 있는데 다시 담적이 쌓이는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치료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적병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면 술, 커피, 밀가루 음식을 금지해야 합니다. 카페인 중독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커피를 끊는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커피를 끊고 며칠 더 지나면 점차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 밖의 음식들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허용,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금지입니다. 어떤 음식이 허용이 되고 어떤 음식은 금지냐에 대한 기준은 소화력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나 장 주변에 담적이 쌓이게 되면서 소화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점수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위장이 100점으로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담적이 조금 쌓이면 10점 정도의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위장은 90점이 됩니다. 이때에는 평소보다 조금 소화가 안 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담적이 더 많이 쌓여서 30점 정도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위장은 70점이 됩니다. 이러면 훨씬 더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체하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보다 식사량도 줄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담적이 더 많이 쌓여서 50점 정도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 위장은 50점이 됩니다. 이때에는 훨씬 더 소화가 안 되고 죽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담적이 너무 심한 분들은 죽도 먹기 힘들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건장한 체형에 과식으로 인해서 담적이 생긴 분들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화력에 따라서 조심해야 하는 음식도 달라집니다. 미음이 제일 소화하기가 쉽고 그 다음이 죽, 그 다음이 흰쌀밥, 그 다음이 현미밥입니다. 현미밥과 잡곡밥은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일수록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식사에서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 소화력이 너무 약하면 흰살 생선 위주로, 소화력이 좋으면 삼겹살, 소고기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흰살 생선이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고등어 같은 지방질이 있는 생선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닭가슴살이나 수육 같은 기름기가 없는 육고기, 그 다음이 기름진 고기입니다. 체질에 따라서 오리고기, 돼지고기가 더 맞고 소고기가 더 맞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 편차가 너무 심해서 딱 정해드리지 못합니다. 먹고 불편했던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팥, 떡, 고구마, 감자 같은 음식은 잘 체하고 속쓰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산역류, 속쓰림이 생기지 않으면 드셔도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나 차가운 음식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채도 생야채보다는 익힌 것이 소화가 됩니다. 상관없이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배가 냉한 분들은 차가운 성질의 회나 생야채보다는 조리를 한 음식과 익힌 야채를 추천합니다. 우유가 속쓰림을 줄여주는 분도 있고 더 쓰리게 만드는 분도 있습니다. 우유가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분도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먹었을 때 반응에 따라서 달리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들 중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지금 내 위장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식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식사 후 바로 자는 것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먹어도 됩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역류성 식도염을 동반한 담적병의 경우에는 매운 음식, 신맛의 과일도 금지해야 합니다. 상태가 심한 분들은 사과만 먹어도 속이 쓰리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의 과다 분비를 촉진하여 위염, 식도염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속쓰림이 심한 분들은 특히 커피를 평생 금지해야 합니다. 보통은 치료하는 동안은 금지, 치료가 다 되면 어느 정도는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은 암 발생 가능성 때문에 평생 커피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스피린도 위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중단하는 것을 추천하고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힌 병력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을 하세요. 비타민제도 위장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장점막이 얇아져 있으면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 약인 위산분비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면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여 단번에 양약의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약을 끊고 갑자기 속쓰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하면서 점막이 회복되면서 위산분비 억제제의 복용을 서서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 밖에도 소염 진통제, 감기약, 해열제, 관절염약, 항생제, 무좀약, 피부약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약을 꼭 복용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처방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문의해 주세요. 이 밖에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원래대로 복용하면서 시간 간격을 두고 담정약을 복용하면 됩니다. 홍삼, 해모임, 노니 주스 등 상당수의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재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섞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담정약과 섞어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카베진, 마, 느릅나무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복용 후 어땠는지, 더부룩했는지, 속이 쓰렸는지, 편안하고 좋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